자, 여러분, LK99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지만 구리도핑 납 아파타이트라는 이 물질에 대한 탐구,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새로운 장을 연 아주 중요한 연구 하나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따라가 볼 거냐면요. 우선 LK99 때의 그 혼란을 넘어서서 과학계의 접근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인 물리적 동물원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 가설을 한번 파헤쳐보고요. 그 다음엔 실제 생플에서 발견된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결과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LK99 때는 전 세계가 그냥 이거 초전도체 맞냐 아니냐 이 한 가지 질문에만 매달렸잖아요. 이제는 그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학계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문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연구 논문의 제목입니다. 물리적 동물원이라, 와, 제목부터가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물질 시스템이 단순히 초전도 현상 하나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듯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물리 현상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 나타난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에요. LK99가 진짜냐 가짜냐 이 질문에서 벗어나서 이 납 아파타이트라는 물질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연구 플랫폼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원소들을 섞어보면서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전체 지도를 그려보겠다는 거죠. 하나의 기적을 쫓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학의 영토를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이 물리적 동물원이라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상은 도대체 어떤 과학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걸까요? 그 핵심 가설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건 바로 준일차원 전자채널이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납 아파타이트 결정 구조 안에 원자 스케일의 아주 좁고 긴 터널 같은 게 나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연구자들은 바로 이 터널, 이 고속도로에 구리나 황 같은 다른 원소들을 쏙쏙 집어넣으면 전자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저항 없이 질주할 수 있는 전자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놀라운 현상들이 바로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거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무려 13개의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3개의 시리즈로 나눠서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산소 양을 바꿔보고, 두 번째는 황의 양을 조절하고, 세 번째는 아예 구조 자체를 찌그러뜨려 보면서 각 조건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샅샅이 뒤진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하나 만들어 보고 됐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물질계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한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마치 과학 수사관이 된 것처럼 연구팀이 만든 이 샘플들 속에서 어떤 초전도 현상의 단서들을 찾아내는지 그 증거의 흔적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로 포착된 의미 있는 온도입니다. 270 켈빈. 섭씨로 하면 영하 3도밖에 안 돼요. 거의 우리 일상생활 온도에 가깝죠. 산소양을 조절했던 첫 번째 시리즈의 6번째 샘플. 그러니까 샘플 VI에서 바로 이 온도 근처에서 반자성 신호, 즉 자기장을 밀어내는 신호가 관찰된 겁니다. 이건 초전도체의 가장 유명한 특징인 마이스너 효과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연구팀은 이 신호의 원인은 그 전자의 고속도로에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추정해요. 이 여분의 산소가 구조를 살짝 찌그러뜨리면서 아주 작은, 정말 좁쌀만한 영역에서 국소적으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신호가 나타난 영역이 샘플 전체에 비하면 정말 작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다는 뭔가 있긴 있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실마리였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다음 단서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250 켈빈, 섭씨 영하 23도 근처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산소가 아니라 황을 넣은 두 번째 시리즈의 샘플들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샘플들에서는요, 초전도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교과서적인 증거 두 가지가 모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온도를 내리니까 전기 저항이 그냥 뚝 하고 0으로 떨어졌고요. 둘째, 자기장을 쫙 밀어내는 말스너 효과가 아주 명확하게 관측된 겁니다. 특히 자기장 측정 그래프가 특정 온도에서 확 갈라지는 모습은 초전도 상태를 알리는 전형적인 지문 같은 거거든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훨씬 구체적인 증거였던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어쩌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진짜 주인공,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샘플 X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샘플 X가 왜 이렇게 특별하냐면 바로 그 구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아파타이트에 뭘 섞은 게 아니에요.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구조를 좀 찌그러뜨린 아파타이트랑 황화납이라는 또 다른 물질을 딱 붙여서 복합체를 만든 겁니다. 연구팀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 두 물질이 만나는 그 경계선, 즉 계면에서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전자의 길이 열릴 거라는 예측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측은 정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트의 왼쪽 파란 막대를 한번 보세요. 20 마이크로 암페어라는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줬더니 와, 무려 265에서 270 켈빈? 거의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저항이 0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물론 오른쪽 막대처럼 전류를 50 마이크로 암페어로 조금만 세게 하니까 초전도 상태가 130 켈빈으로 뚝 떨어지긴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초전도 상태가 아주 민감하고 깨지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샘플 내부에 상온에 가까운 초전도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독특한 구조에 변형된 아파타이트 TBS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초전도 현상이 아파타이트 자체나 황화납 자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서로 맞닿아서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경계면에서 발현되는 것일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죠. 샘플X가 이번 연구의 스타 플레이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이제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연구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 표가 현재 상황을 아주 정직하게 요약해줍니다. 왼쪽의 가능성을 보면요.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제로 저항 신호가 나타났고 앞으로 뭘 더 연구해야 할지 명확한 길을 보여줬다는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의 문제점을 보면 여전히 신호가 나타나는 부피가 너무 작고 샘플을 만들 때마다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재현성 문제도 있고요. 또 워낙 복잡한 물질이라 우리가 가짜 제로 저항 신호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위험성도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상온 초전도체를 완성했다는 결승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RK99가 얼떨결에 열어젖힌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진짜 지도와 나침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여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큰 거죠. 결국 이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물리적 동물원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놀이터를 선물한 셈입니다. 이 도핑된 아파타이트 시스템 안에서는 온갖 신기한 양자 현상들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거든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물질 세계의 더 근본적인 비밀을 탐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새 도구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연구는 우리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상온 초전도체라는 보물섬으로 가는 지도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막 온갖 신기한 물리 현상들로 가득 찬 새로운 과학 동물원의 몇 표소를 끊고 들어선 걸까요? 아직 그 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과학의 가장 매혹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